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바로 한의학과입니다. 한의학과가 예전에 비하면은 솔직히 좀 인기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일단 한의학과에 대해서 아이들이 선호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확실히 매년 약간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거는 솔직히 좀 느끼지만 그래도 한의학과는 생각보다 되게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의학과 입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릴 방송은 한의학과 학교마다의 이런 어떠한 심층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한의학과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가장 큰 방향성들 그리고 한의학과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향성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의학과 수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보건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언어 이렇게 좀 순위를 좀 구성을 하거든요. 그 순위에 대해서 좀 봤을 때 2021학년 아이들 이제 현 고3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일단 1순위는 보건계열에서 의학과가 일단 1순위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치의과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컨설팅을 하거나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일단은 의대를 가고자 하는 아이가 받쳐서 가는 데가 어디냐면 치의과예요. 확실히. 그래서 의대랑 치의에는 솔직히 좀 같이 준비되는 성향이 좀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난 치의 안 가요. 무조건 의대 갑니다. 라는 학생도 있겠죠. 그런데 의대 가는 아이가 치의를 좀 받쳐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의학과 준비하는 아이가 한의대를 받쳐서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과를 노리고 들어오는 아이들은 있겠지만 의외를 준비하는 아이가 한의학과까지 받치고 갈게요 라고 하는 아이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보통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의회, 치의, 한의회 이렇게 세 개의 이 라인을 하나로 묶어서 보지 않나요? 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의학과나 치의과 가는 아이들이 한의학과를 갈게요 라고 하는 아이를 예전만큼 그렇게 찾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의학과와 치의과가 하나로 뭉쳐졌다라면 한의학과는 좀 독립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냐면 한의학과를 노리고 오는 학생들이 요즘은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학과에서 한의학과를 바치기보단 난 한의학과를 갈 거예요 라고 하는 학생들의 성향이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의학과 하던 애가 한의학까지 바치고 내려온 아이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컨설팅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이런 성향의 아이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4순위는 간호학과 라인이다. 요 밑으로 이제 물리치료, 방사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요 부분은 약학과 할 때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런데 20둘부터는 약간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학과 아이들을 저희가 요즘 컨설팅을 하잖아요. 이제 2022 아이들 의학과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약대까지 바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의학과는 모르겠는데 약학과는 가고 싶어 해요. 왜 그러면 이때부터 약대가 이제 피트 시험 제도보다는 6년제 통합으로 가잖아요. 이제 이거는 약학과 라이브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의학과 아이들이 약학과까지 내려와요. 그런데 한의학과까지는 안 내려오려고 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예상인데요. 이 얘기는 약학과가 한의학보다 약간 더 높게 형성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과가 그러니까 약학과가 생기면 한의학과에 대한 인기가 약간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21학년보다 2022학년이 됐을 때 한의학과에 대한 이런 합격 라인이나 이런 분포대가 약간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5순위가 간호학과 뒤쪽으로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대가 한의학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과가 2021보다는 2022 때 확실히 합격 점수 때나 이런 생활기록부 학종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수준이 약간 그렇게 막 확 무너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영향력은 좀 미칠 거다라는 게 저희 컨쇼가 생각하는 예상입니다. 자, 그러면 한의학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학교들을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지금 한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논술은 일단 좀 제외를 하는데 논술 같은 경우는 뭐 경희대학교랑 진짜
뽑는 학교가 논술은 경희대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논술은 제외하고요.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생각보다 교과 전형으로 더 많은 인원을 뽑는 이유가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지방권의 학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교과 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 게 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교과 전형 안에 지역 인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 인재가 일반 교과보다 훨씬 등급대가 낮게 형성됩니다. 그 이유가 최저 때문에 그래요. 교과 전형을 볼 때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2, 3년치 합격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최저 라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과 준비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은 네, 최저 라인, 교과 전형을 많이 준비한다면 최저 라인을 반드시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형성해서 뽑는 학교가 있고, 교과 전형만 뽑는 학교가 있고, 종합 전형만 뽑는 학교가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교과로 뽑지 않고 르네상스로 뽑는데, 자, 그러면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은 뭐가 다를까요? 간단합니다. 교과 전형은 학생의 대학이 원하는 반영 비율이나 교과목에 해당되는 단순 등급 수치를 가지고 뽑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그 대학이 말하고자 하는 4대 요소, 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4가지를 다 분석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종합전형은 종합적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 거고, 교과전형은 단순 수치 갖고 뽑는다. 대신 그 단순 수치 안에 최저라는 걸 맞춰야 돼요. 정시, 수능을 보고 최저를 맞추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지방권에 있는 아이들이 정시,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최저 맞추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등급대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의학과를 뽑는 학교들은 상지대학교나 가천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경희대학교, 동의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의 수준이 어떠냐? 라고 많이 물어보신다면 저희 컨쇼가 마련한 기준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최상 라인으로는 경희대죠. 그러니까 의대로 치면 서울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최상 라인으로는 경희대를 잡을 수 있고요. 상중하 라인으로 나눴을 때 동국대, 원광대, 세명대, 동의대가 저희가 생각했을 땐 상향대학교 정도로 잡을 수 있고, 중간대학교로 가천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신대학교, 우석대학교 정도. 우석대학교가 좀 애매모호한 포지션이긴 한데, 그리고 하라인으로는 대구한의대와 상지대학교, 이렇게 저희가 상중하 라인을 짜서 학생들을 방향성을 잡을 때 이런 수준에 맞춰서 상중하 라인 나중에 학종 짜잖아요. 그때 이 라인을 좀 생각해서 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과전형은 이거랑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교과전형은 그 학교가 이제 선발했던 그 교과에 대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야 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중하 라인을 잡을 때는 요 라인으로 좀 형성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 컨쇼 주관적인 평가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 이 정도 수준으로 상중하 라인이 나눠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면 한의학과 약학할 때 같이 좀 할 것 같긴 한데, 한의학과 대학교마다 이걸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중에 저희 컨쇼가 좀 이렇게 사랑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리죠. 컨쇼는 잘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그런 사랑하는 학교들을 몇 개 골라갖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의학과를 갈 때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요런 거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탑3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양한 활동이 중요합니다. 한의학과는 생각보다 전공 적합성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침으로 우리 학생들을 찌를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한약재를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한계점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대신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약재 안에 화학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한약재 안에 있는 화학 성분들을 좀 연구하고 그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전공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는 쉽지 않아요.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좀 다양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인문학적인 부분, 그리고 수리적인 부분들, 과학적인 부분들, 이렇게 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좀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의학과 가는 아이가 동아리 활동을 할 때 과학 동아리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인문사회 철학 동아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토론 동아리나 아니면 어떤 독서 동아리들, 이런 좀 다양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과학에 대한 자신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하나 한의학과는 문과랑 이과랑 좀 이렇게 구분돼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얘기가 뭘까요? 이제 이거 얘기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 한의학과, 경희대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눴을까요? 문과는 왜 문과대로 뽑고 이과는 이과대로 뽑을까요? 그 이유는 솔직히 과학자라고 생명, 뭐 화학, 물리 이런 거 못하더라도 한의학과 왔을 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인문사회적인 부분도 한의학과에서 충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이과 학생이라면 과학에 대한 자신의 방향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과학에 대한 자신의 방향성이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좀 특정 분야에 자기의 관심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학이면 화학, 생명이면 생명, 물리면 물리. 그런데 솔직히 한의학과는 물리보다, 지학보다 생명과 화학 쪽이 좀 더 잘 맞는 색깔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화학 안에서 어떤 인체에 대한 부분이나 화학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자신이 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어떤 또 뚜렷한 자기만의 어떤 이런 관심 방향성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꼭 한의학이 아니더라도.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자신의 방향성. 자, 그러면 우리 문과 학생은 어떠냐면요, 똑같습니다. 문과라고 해서 과학 배우잖아요. 그죠? 과학을 배웠을 때 선택 과목 안에, 그러니까 사탐을 선택하는데 과학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생명이나 화학 둘 중에 하나의 과목 정도는 좀 선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과학에 대한 방향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자신의 방향성은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좀 하나의 라인 정도는 구성하면 좋은데, 문과 학생 같은 경우도 과학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싹 다 사탐만 선택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한의과 가는 학생이라면 네, 문과지만 과학에 대한 과목도 하나 정도는 선택하면 좋은데,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생각했을 땐 생명 아니면 화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할 때도 좀 과학 탐구 같은 것도 선택할 수 있겠죠. 생활과학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과학에 대한 자신의 방향성들, 이런 것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어 능력입니다. 문과가 됐건 이과가 됐건 영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건계열 가는 아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은 들어가서 원서 갖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자신의 능력들, 그러니까 대회도 뭐 영어 에세이나 어떤 이런 영어 탐구대, 그러니까 탐구나 이런 토론대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참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세부 능력에 있어서도 좀 이런 어문에 대한 능력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원서를 번역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 그러니까 대학 가서도 충분히 원서를 번역하고 원서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되면 좋습니다. 한의과를 갈 때 저희가 준비하면 좋을 게 뭐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탑3,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방향성과 능력을 보여주고요. 과학에 대한 어떠한 자신의 방향성, 그리고 영어 과목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영어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한의학과를 가는데 좀 준비하면 좋은 것들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저희 컨슈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한의학과는 솔직히 요즘은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매니아층들도 좀 있고요. 공부를 조금 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하는데, 네, 의학과를 도전하기 좀 힘든 학생들이 이제 찾아보는 곳이 한의학과였어요. 그런데 이제 2020들부터는 약학과가 생겼기 때문에 한의학과에 대한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긴 해도, 그래도 한의학과는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야 돼요. 학업 공부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비교과 활동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탑3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학교를 좀 미리 어느 정도 목표는 좀 정해놓고 하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한의학과도 인재사항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의학과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와 입시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